안녕하십니까, JM입니다. 오늘은 라이프사이클 기업 분석과 폐배터리 산업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개요입니다. 리사이클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리사이클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제 컨퍼런스 콜을 들어보면은 라이사이클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라이사이클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미 최대 리튬이온 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입니다. 그리고 북미에 기반을 두고 있고 당연히 유일하게 상장해 있는 회사입니다.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냥 북미 배터리 대장주이고 혼자고 그냥 대장입니다. 현재는 이제 미국에만 전처리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데 유럽에도 진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적을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매출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죠. 매출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영업 적자가 장난이 아닙니다. 2021년에도 적자, 22년 작년에 대량으로 적자, 거의 한 1,400억 적자를 했죠. 그리고 올해도 엄청난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매출이 이제 늘어나는 것, 그 다음에 지금 적자를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블룸버그 컨센입니다. 이 부분 참조를 하시고,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2025년에는 흑자를 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25년 이후가 더 기대를 되고 있거든요. 25년은 겨우 첫 발걸음일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계속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3년 1분기를 보면은 360만 달러 매출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3,900만 달러 적자를 봤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작년 대비 더 안 좋아요. 봤더니 인건비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원자재 매입 비용이 늘어났죠. 사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캐파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캐파가 늘어나면은 매출도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매출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봤더니 생산량은 당연히 늘어났습니다. 2배 이상 늘어났는데 판매 실적은 대동소이하죠. 이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허브 공정이라고 해서 후공정의 후공정을 의미하는데 이때 이 블랙매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재고를 축소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금 흐름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참 재미있는 회사입니다. 여기 보면은 거의 한 작년만 보더라도 거의 6천억 정도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적자를 보면서 돈을 까먹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LG나 글렌코어로부터 투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 6천억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또 적자라서 돈을 까먹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에너지청 DOE 에너지청에서 또 대출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 당장에 망할 기업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사이클은 어떻게 돈을 버는 거야? 블랙매스는 뭐고 후공정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일단 뭐 배터리를 받거나 이제 스크랩을 받겠죠. 그리고 나서 전처리 전공정을 지나게 되면 이 블랙매스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블랙매스를 판매할 수도 있고 이거를 다시 후공정에 투입시킬 수 있습니다. 후공정에 투입시키면 리튬, 니켈, 코발트와 같은 배터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주요 광물로 지출을 해서 팔 수가 있겠죠. 배터리 공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도록 할까요? 해당 영상은 인터뷰 배터리 2023에서 제가 직접 찍은 영상인데 이 영상은 SK 쪽에서 가져왔습니다.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래도 이제 그림으로 보기에 좋으니까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보면은 먼저 이제 팩 분해를 하고 셀 방전을 합니다. 그리고 파쇄 분쇄, 마지막에 이제 분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중요한 블랙맥스와 그다음에 기타 부유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블랙맥스 말 그대로 이제 검정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기타 부유물은 구리,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후 공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 공정이 사실상 매우 중요하죠. 블랙맥스를 넣어서 이제 주요 광물을 지출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주로는 이제 침출이랑 용매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먼저 리튬 회수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리튬 회수는 전공 앞단에서 하는 곳이 있고 뒷단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있고요. 니켈, 망간,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용매 추출법으로 지출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탄산 리튬, 황산 코발트, 황산 니켈과 같은 비싸면서 꼭 필요한, 특히나 이제 3원기 배터리에 꼭 필요한 그런 광물들을 생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현재 라이프사이클은 이제 전공정만 처리를 하고 그 전공 중에서 이제 블랙매스만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블랙매스를 앞에서 봤다시피 후 공정에 투입을 하게 되면은 리튬, 코발트, 니켈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 개의 광물이 매출 비중의 7, 80%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전처리, 후처리 공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성인아이텍의 경우 현재 매출 비중이 7, 80%에 달하거든요. 근데 라이프사이클 같은 경우도 이제 성인아이텍과 거의 유사하게 갑니다. 전처리, 후처리 공정을 있고 그리고 향후에 이 세 개의 광물을 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의 광물이 매출 비중이 매우 높고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이프사이클의 실제 공정을 보게 되면 다 유사합니다. 결국에는 뭐 이제 스크린, 파쇄, 분쇄 이렇게 해서 또 필터를 해서 블랙매스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하나 특이한 게 뉴트럴라이징 솔루션이라고 있어요. 중화 공정? 이게 과연 뭘까요? 그래서 좀 내용을 확인을 해봤더니 보통은 이제 방전이 필요하거든요. 방전을 하고 나서 방전을 해야지 이게 폭발할 위험이 없으니까 방전을 해야 되는데 방전을 하지 않고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나름 이제 특허를 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실제로 방전을 안 한다 그러면은 공정이 있는 회사 대비 매우 효율적이겠죠. 근데 뭐 사실 좀 지켜보기는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관련 자료를 찾아봤을 때 그 방법이 그 물 액체를 이용해서 이제 하는 방전처럼 보여가지고 이게 특별한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지만 근데 이게 뭐 특허라고 하니까 그리고 다른 회사들이 못하는 거라면은 매우 유리한 고지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켜봐야 됩니다.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어떤 더 좋은 방법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중요한 거는 후공정입니다. 후공정이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후공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침출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침출, 필터 여과, 용매 우리가 용매 추출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결정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이제 뭐 침출을 통해서 그라파이트, 구리 이런 것들을 얻고요. 이제 용매를 통해서 이제 코발트, 니켈 이런 것들을 얻고 침출 결정화를 통해서 탄산 리튬을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침출은 산성 용액을 사용하여 블랙매스로부터 유가 금속을 이온 형태로 녹이는 과정. 용매는 산침출액, 그다음에 pH 조건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특정 금속을 선택적으로 추출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황산, 코발트, 니켈, 탄산, 리튬으로 결정화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이거 자체가 사실 배터리 양극재에 필요한 원자재 단위이기도 합니다. 탄산 리튬 같은 경우에는 수산화 리튬으로 한 번 더 공정이 필요하겠죠. 밸류체인 협력사를 보면은 여기서 LG가 되게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LG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투자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스크랩 배터리를 공급하는 회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최종 완제품 여기서는 이제 황산, 니켈, 코발트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받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매우 중요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투자 내역을 봤더니 600억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꽤 많이 투자했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자세한 내용을 좀 보니까 결국 한 220만 주 정도를 받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 봤더니 22.64가 나옵니다. 현재 주가가 5불 정도 수준인데 매우 비싸게 계약이 된 거죠. 고점에 물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 LG는 스크랩을 주기도 하고 그 스크랩으로부터 나왔던 최종품을 받기도 하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처리, 후처리 공정이 있다라고 하셨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이프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전처리 공정을 이제 스포크라고 하고 후처리 공정을 허브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4개의 곳에서 전처리 공장을 완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 새로 신규로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이고 정말 중요한 허브 후처리 공장은 현재 로체스터, 뉴욕주거든요. 여기에서 공장을 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허브 공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포르토 베스메라는 이제 이탈리아의 섬 쪽에 이쪽에 새로운 허브 공장을 지을 것을 검토 중이기도 합니다. 아직 뭐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뭐 전체 공정의 캐파를 보게 되면은 현재 완공된 거 이만큼, 그 다음에 이제 짓고 있는 거 이만큼 해서 총 10만 6천 톤 네, 이온 배터리를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허브 공정. 허브 공정의 캐파는 어떻게 되냐면요. 18기가와트, 9만 리튬 이온 배터리, 9만 톤, 3만 5천 톤의 블랙매스. 이거를 이제 후공정 제품으로 하게 되면 약 2만 톤이 됩니다. 2만 톤의 기준은 이제 니켈, 코발트는 메탈 기준, 그다음에 리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산 리튬 기준입니다. 사실 현재 라이사이클은 주요 원자재인 니켈, 코발트, 리튬을 팔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뭘 파냐? 블랙매스만 팔았습니다. 블랙매스만 팔았는데 이게 사실 돈이 많이 안 되거든요. 부가가치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하겠냐? 2023년부터는 일부는 블랙매스를 팔고 일부는 후공정을 위한 재고를 쌓아갈 예정입니다. 왜냐하면은 2024년부터 허브 공정이 완공이 되면, 허브 공정은 2023년 말에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24년부터는 블랙매스가 많이 필요하겠죠. 이때 이 허브 공정을 통해서 고가의 원자재로 판매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재고를 쌓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로체스터 허브 공정을 보게 되면은 코발트, 니켈, 망간은 이제 거의 완공이 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리튬은 아직 멀었네요. 그래서 이 완공이 되면은 이런 형태로 되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니켈, 코발트, 여기는 이제 존재를 받던 그곳은 웨어하우스, 창고가 될 거고요. 이런 모습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95% 회수율을 자랑한다. 고온 연소도 없고 공기 배출 최소화에 물도 적게 쓴다고 합니다. 그냥 뭐 홍보 영상일 뿐이니까 이 부분은 좀 참조를 하시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홍보 영상은 잘 만들었네요. 근데 허브 공정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허브 공정의 캐펙스가 무려 4천억이나 합니다. 매우 비쌉니다. 그리고 공장을 짓는데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1년 반에서 2년. 매우 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나름의 해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완공을 하고 수율이 잘 나와야겠죠. 그러고 나서는 해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배터리의 라이사이클이나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로 봤을 때는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적자 기업이기도 하고 향후에 돈을 벌지 안 벌지도 모르는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에 굳이 투자를 해야 될까? 그런데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미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다면은 그 이야기가 약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지금부터가 이제 훨씬 더 저는 중요한 이야기라고 봐집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건데 지금 녹음 시간이 벌써 13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2탄, 2부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